국방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응에 나설 드론 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 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감시와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 조항에 정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와 추적, 타격 등 군사작전 목적이 추가됐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창설 74주년을 맞아 월남전 참전 전우회와 지역기관단체 등 400여 명을 초청해 창설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대는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을 초청해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 호국 문예 행사도 갖고 호국 보훈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령부 설치와 임무가 명문화되면서 공세적인 드론 운용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27일 드론 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 작전사령부령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다양한 도발 위협의 증대, 현대 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6일 드론 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공포된 드론 작전사령부령은 9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드론 작전사를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정무인기 대응과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을 임무 수행 범위로 명시했습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방부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합동 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 작전적 임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 작전에 관한 전투 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7일 6회 공군과 해병대 장군을 대상으로 2023년 무궁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도전적 국방환경 극복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혁신 4.0과 전투형 강군과 결전태세 확립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와 대북 억제 달성, 그리고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경쟁 우위의 작전 수행 능력 완비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합참은 회의를 마친 후 참석한 각군 장군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힘으로 굳건히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 단결을 이끌어가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한 무궁화 회의는 우리 군의 모든 장군을 대상으로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거나 야간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방 무인 차량의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연구 개발에 매진한 결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주변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 무인 차량의 자율주행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가변 형상 물체 인식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가변 형상 물체 인식 기술은 자율주행 간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 형상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다수의 인식 센서 정보를 동시에 활용해 사람과 동물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형상과 속도 변화를 예측하는 움직임 예측 지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강우와 강설, 야간 등 전천후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 게 특징입니다. 국가연은 국방 무인 차량이 다양한 환경을 극복하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확보한 기술을 진화 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무인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포병대대, 바로 1948년 창설 이후 한반도의 허리격인 중부전선을 수호한 육군 3사단 백골 포병여단 선돌대대입니다. 대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대 출신 6.25 전쟁 참전 영웅인 최영호 웅과 함께 견인포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팬 한 노인이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육군 3사단 백골포병여단 선돌대대의 훈련이 한창인데 익숙한 듯 이 모습을 지그시 지켜봅니다. 이 노인은 바로 부대 출신 6.25 전쟁 참전용사 최영호 옹입니다. 최용은 70여 년 전 강원도 횡성전투, 현리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곡사포로 적을 물리치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우리 군의 영웅입니다. 부대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최영호 옹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가장 근중한 화포, 무게 약 7톤에 달하는 견인포 내문이 발목과 철주바퀴 등을 마친 채 방열, 즉 사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측각기로 확인한 재원을 바탕으로 편각과 사각을 맞추며 표적을 조준합니다. 편각 둘, 넷, 하나, 상하, 3, 6, 9. 신관을 결합한 탄과 장약을 차례로 밀어넣으며 장전합니다. 장전! 지휘소로부터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신호수가 빨간색 깃발을 힘차게 흔듭니다. 호수가 격발용 방아끈을 힘껏 잡아당기자 공이가 탄의 뇌관을 때리더니 이내 포신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일대는 연기로 뒤덮인 지 오래입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간 포탄의 수는 52발, 지명사부터 일제사까지 한치의 오차조차 없습니다. 방열, 장전, 격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져 힘이 붙이기도 하지만 힘든 내색을 하는 장병은 한 명도 없습니다. 70여 년 전 전화 속 수없이 많은 탄을 쏘아 올린 선배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군 3사단 백골포병여단 선돌대대의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영호 참전용사도 70여 년 전 이곳에서 105mm 곡사포의 사격 통제 작전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선배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후배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또 여러분들 한 채 착오 없이 사격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선배 21대대 선배 군인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노인이 되었지만 과거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수행했던 작전과 임무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용했던 도판과 사표 등도 다시금 만져봅니다. 1원이 6,400mm죠? 예, 맞습니다. 6,400mm 쓰고 그래서 포병은 반드시 복창을 해야 돼요. 복창. 척 없이. 시공을 넘고 세대를 건너 마주한 전우들. 각자가 흘렸던 그리고 흘리는 땀의 무게를 알아서 그런지 말 한마디마다 애정이 느껴집니다. 저의 20대 초반에 젊은 시절에 이런 내 자신이 생각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감개무량하고 아주 또한 오늘 155mm 직접 사격하는 걸 모습을 볼 때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뜻을 이어받아서 잘 사격하고 있다는 것을 선배 부사님께 보여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일발필중의 능력과 태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대원 모두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몸담았던 부대를 지휘하고 그러한 영웅과 마주하여 결전태세 유지를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은 훈련이었고 훈련 이후에도 필사즉생 고륙 지정의 백골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최초 최강의 포병대대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대는 2025년 K55A1 자주포를 전력화하며 미래전을 승리로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육군 5군단이 웃음 더하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는 연예인 봉사단이 재능 기부로 행사를 기획했는데 최근 통합화력 경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장병들에게 재미와 위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육군 5군단의 승진체육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피닝 공연이 시작되고 달아오른 분위기는 트로트 가수 정들레의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무대뿐만이 아닌 객석에서도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상 속 웃음을 더해봅니다. 지난 27일 육군 5군단에서 열린 웃음 더하기 콘서트 현장입니다. 우리 승진 5군단이 연합활동 화력경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장병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트로트, 마술, 파페라 공연으로 장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용사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웃음을 많이 줄 수 있는 공연을 하고자 오늘 왔습니다. 부대는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의 주역인 장병들을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와 더불어 장병 격려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고단일입니다. 1948년 6월 20일 창설된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올해로 창설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창설 기념행사와 호국 문예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사단 창설 74주년을 맞아 월남전 참전용사와 함께하는 창설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맹호, 안케패스, 두코 등 월남전 참전 전우회와 지역 기관단체, 자매결연 단체와 사단 병력 400여 명이 참석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대 창설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맹호부대는 부대 창설 74주년을 맞이하여 월남전 참전 용사 및 부대 복무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맹호부대는 선배님들의 조국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이 부르면 맹호로 간다는 정신으로 부대 창설부터 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리셉션 장소를 마련해 각 단체를 소개하고 월남전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사진을 관람하며 당시를 회상하고 현역 장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연병장에는 K1A2 전차와 K9A1 자주포 등 궤도 장비를 도열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육군 기계화 부대와 든든한 후배 장병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파병할 때 그야말로 없이 살고 힘들 때 우리도 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도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으나마 했던 게 이제는 큰 보람을 가지고 더구나 여기 와서 보니까 참 후배들도 너무나 잘하시고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의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호국 문예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각종 궤도 장비와 개인 화기부터 전투 식량과 전투복 등의 군용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강한 육군 우리의 맹호부대라는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어 호국보훈과 관련된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대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군악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선배 전우들이 이뤄낸 빛나는 성과를 가슴 깊이 새기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맹호 부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K방산 시대를 열며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할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청년 문화 확산이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춧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7일 공군호텔에서 시민단체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청년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발족해 올해 5년차를 맞이하는 협의회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방위사업의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회에서는 23개 기관이 참가해 청년 방위사업 민관협약을 새로 맺고 정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K방산 시대에 걸맞은 방산기업 윤리경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청렴이 키운 K방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구호를 외치는 청렴이행 결의식을 하며
공동 노력의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방사청은 K방산의 도약을 위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6월 20일로 가보겠습니다. 1955년 6월 20일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처음 도입한 F-86F Z 전투기 인수식이 수원 비행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4년 11월 29일 한국과 미국이 한국공군 Z화 계획에 합의합니다. 1955년 6월 20일 F-86F Z 전투기가 1차로 5대 인수되는데요. 같은 해 8월 17일에는 T-33A Z 훈련기 10대가 도입됩니다. 이후 1958년 4월 13일에는 RF-86F 정찰형 항공기 10대가 도입되는데요. 마침내 1960년 2월 10일에는 F-86 D형 전투기가 도입됩니다. 이처럼 F-86F 전투기 도입을 통해 한국 공군의 Z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습니다. 또 1960년대에는 후속으로 F-5, F-4 등 신형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공군력 강화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6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레바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추가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6년 8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가 승인됩니다. 2007년 6월 21일에는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가 창설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는 동명부대 본대가 레바논 현지로 파병됐습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요청에 따라 적대행위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병했는데요. 이후 동명부대는 현재까지도 레바논 남부 지역의 평화 정착과 질서 회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5월 13일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에게 전쟁 계획을 언급합니다. 1950년 5월 29일 북한군과 소련 군사고문단이 남침 계획을 완성하는데요. 이후 1950년 6월 20일 소련 군사고문단이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을 북한군 각 사단에 하달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 불법 기습 남침을 강행하는데요. 6.25 전쟁은 한반도 곳곳에 전쟁의 상흔을 남기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올해로 한미동맹과 정전협정은 70년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큰 경제 발전을 이뤄냈지만 김일성이 일으킨 불법 남침 전쟁은 한반도의 분열과 함께 전쟁사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6월 28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이 올해 하계 안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다가오는 혹서기를 대비해 항공 지원작전 등 분야별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비행단 임무 여건 보장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하계 기상 전망과 안전대책, 재난 예방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이 27일 전반기 종합소방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은 영해 탄약고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현장에 긴급 출동한 소방 임무 장병들은 유기적인 협조로 화재를 진화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높였습니다. 해군과 공군이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군은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지역 주민과 도서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진료와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을 하며 대민 의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공군 50중기동 비행단은 27일 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한방진료와 침술치료를 지원하고 의료상담을 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생활용품도 전달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미래드림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3자녀 이상인 다자녀를 둔 가구에 맞춤형 공부방을 제공해 양질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래드림방은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미래를 드린다는 의미와 미래를 꿈꾸는 방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도배와 장판을 하고 가구와 태블릿 PC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올해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6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달리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전남에는 호우경보가, 전북과 경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전북과 전남 동부에 100mm 이상, 그 밖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부 영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3도, 대구는 22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원주 25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다시 한번 광주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군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병력 중심의 유인체계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변화하기 위해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1일 창설되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그런 흐름의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값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전차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하는 눈이 됐고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게임하듯 전쟁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무인 전투 차량과 무인 잠수정도 실전에 적용하는 등 세계는 지금 무인 무기 개발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급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 절벽으로 2040년엔 병력이 지금의 반토막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병력 손실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한 무인 전투체계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거듭한 역사인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